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형사재판 1심에서 방역 방해와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신천지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조재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2월 대구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했습니다. 신천지 교회와 센터, 복음방, 추수꾼 등을 통한 전도 방식으로 외부 접촉과 감염이 많았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측에 시설과 신도 현황을 요구했지만 제출받은 현황은 상당수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신천지 측 비협조로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고 치료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상공인 400여 명도 매출 감소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87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이 형사재판 1심에서 방역 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이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구시가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되는데 변함없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의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 소를 제기했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소상공인들도 형사재판과 달리 신천지 측의 과실만 입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 판결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주장 입증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한가운데 있던 신천지 측에 대한 방역 책임을 형사재판에서 묻지 않으면서 대구에서 진행 중인 2건의 민사소송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에서 11명, 경북에서 18명이 더 나왔습니다. 대구 11명 중 2명은 동구 광진중앙교회 관련으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6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가 3명입니다. 특히 확진자 중 2명은 전날 확진된 모 어린이집 교사의 동료 교사입니다. 경북은 경산에서 대구 동구 확진자와 관련한 접촉자 7명과 해외 입국자 1명이 확진됐고 경주에서 울산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5개 시군에서 확진자 18명이 나왔습니다. 앞서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상주 열방센터를 다녀간 참가자 상당수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센터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전화를 끄거나 나갈 때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시 전원을 켜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상주 청원간 속리산 나들목, 수도권에서 승합차 등 단체로 열방센터를 찾은 참가자 상당수가 이곳에서 휴대전화 전원을 껐습니다. 또 일부는 속리산 나들목과 열방센터 중간인 저감 휴게소에서 역시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속리산 나들목과 열방센터와의 거리는 불과 19.8km, 저감 휴게소에서는 5.4km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방센터를 방문했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전화를 껐지만 참가자들은 열방센터에 곧바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열방센터 측은 이곳 입구에서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참가자들의 몸과 짐을 수색했습니다. 전화기는 물론 카메라와 녹음기 등 전자기기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속리산 IC 정도에서 핸드폰을 끄라고 시키고 금속 탐지기로 이 핸드폰을 숨기고 왔는지 혹은 다른 전자기기를 가지고 왔는지, 동선 또한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면, 특히 경북 상주 열방센터와 있는 지역번호 054에서 연락이 오면 절대 받지 말라고. 열방센터의 지시는 보안을 이유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상부에서 아래로 하달됩니다. 우선 본부에서 어떻게 지시를 내릴지 결정을 하고 또 각 지부에 있는 팀장, 간사, 혹은 조장한테 전달을 하면 팀장이나 조장들이 각 조원들한테 혹은 훈련생들한테 참가자에게 전달하는 식입니다. 하루나 이틀 동안 교육을 마치고 나갈 때도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지 않고 열방센터와 멀리 떨어진 곳에 갔어야 전화를 되살립니다.
상주시 화북면 정암 삼거리, 충북 보은과 괴산으로 갈려 수도권으로 가는 이곳에서 열방센터 참가자로 추정되는 상당수 사람들의 휴대전화가 다시 켜진다는 사실이 방역당국의 기지국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열방센터와 이곳까지는 21km로 역학조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먼 곳까지 돌아서 귀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인을 하고 계시고 뭐 전화기를 끄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밝혀지는 일이고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막 그렇게 하실 것 없이 바로 검사받으러 나오시면 됩니다. 열방센터에서 제출한 명단 중 일부는 한 사람이 옮겨 적은 듯 비슷한 필체로 적혀 있어 명단의 정확성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얼마 전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갑질 의혹을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상북도가 감사한 결과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관계자들을 무더기 징계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실 공사는 지점 10곳에서 쓰도록 배정된 환경 개선 예산 1,900여만 원으로 했고 이사장 관사에 들어간 가구와 가전제품 등 1,800여만 원은 지점 12곳의 사무용품 교체비로 썼습니다. 아파트 전체 리모델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과량이 많아지니까 그거를 이제 용역업체에도 물론 투입을 했고 직원들에게도 이제 점검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사장 관사 관리비와 공과금 등 900만 원도 재단 돈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같은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한 곳에서 1년 미만 근무한 20명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났습니다. 짧게는 한 달 만에 옮긴 일도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1년도 안 된 근무지를 2번이나 옮겨야 했습니다. 다른 지역 먼 곳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당장 이제 주말 부부를 해야 되는 출퇴근을 할 수 없는 거리에 이제 발령이 난 거 보면서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또 보복 인사가 있었던 건가 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간부 직원 9명은 허가도 받지 않고 외부 사단법인의 이사를 겸직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새로운 문제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써야 할 각종 업무 추진비 2천여만 원으로 재단 주요 고객 명절 선물을 샀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줬는지 관련 서류들은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경상북도는 간부 직원 8명에게 중징계에서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간부 직원들에게 부당한 일을 시킨 박진우 이사장은 기관장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도심이 과거보다 한산해지면서 세계 각지에서 도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야생동물들이 출몰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노란 목도리 담비가 유유히 거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깊은 숲속에 주로 사는 담비가 왜 도심에 나타난 건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장성태 기자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5시쯤 되는데요. 또 산책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하천 쪽을 지나고 있는데 보니까 물체가 이렇게 여기 다리 밑에서 이렇게 하천을 건너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와서 여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여기서 건너온 다음에 또 숲풀 사이로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대구에 갑자기 코로나가 창궐하는 바람에 대구박물관도 긴급하게 모든 출입구를 막고 이 박물관 내에 사람들을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거의 사람이 없는 상태로 한 달가량이 지난 상태에 어느 날 갑자기 박물관에 이상한 동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CCTV를 다 확인해 보니까 담비가 이 박물관 앞들, 지금 있는 제가 서 있는 이 앞들을 혼자서 막 거닐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난 거죠. 담비는 대표적인 산림성 동물로 잘 보존된 깊은 산림에 서식하는 야생 포유동물입니다. 팔공산이나 비수산 같은 서식지에서 아마 담비가 자연스럽게 분산은 계속 해왔을 겁니다, 도심으로. 근데
아마 사람들의 영향으로 담비가 지속적으로 살지 못했을 텐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람의 활동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담비들이 기존에 나타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던 지역에 더욱더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담비는 인위적인 요인 중에 건물이나 도로 같은 빌딩 건축물보다도 사람의 직접적인 교란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담비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랍고 이게 또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자연에 대해서 인간들이 너무 많이 간섭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공간을 도심 속에 있는 공간이지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연이 찾아오는 그런 현상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겁니다. 담비가 살 수 있는 생태계라는 거는 담비를 부양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생태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생태계에 담비와 사람이 같이 산다는 거는 우리 역시 건강한 생태계 내에서 아주 풍요로운 말 그대로 웰빙을 즐길 수 있다라는 의미랑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사는 평양 시민이란 책까지 내고 10년째 북송을 요구 중인 탈북민 김련희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이번에는 찬양 고무죄와 잠입 탈출죄가 적용됐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올해로 52이 된 김련희 씨는 10년 전 한국에 왔습니다. 2011년 중국에 갔다 탈북 브로커에게 속아 남쪽으로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줄곧 가족이 있는 북으로 보내달라 한국 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부족하고 힘들고 멋서라도 내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만큼 큰 게 없다. 좀 그런 사람이거든요. 밀항시도 하고 위조 여권 만들고 나 간첩이에요 잡아가세요 하면서 감옥 갔다 오고. 검찰은 2주 전 김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죄명은 찬양 고무죄와 잠입 탈출죄 등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0회에 걸쳐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김 씨가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들어가 북송을 요구하며 버틴 것도 죄명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가족과 고향 소식을 공유한 게 왜 죄가 되냐고 묻습니다. 남북 정상 간에 회담도 하고 평화 통일 이런 말을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북에 대해서 찬양한 것도 아니고 북에 있는 가족이 보낸 편지라든가 북에서 살 때 있었던 일들 그걸 말하는 게 왜 법에 걸려서 감옥에 가야 되는지. 지역 인권단체는 김 씨의 북송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분단이 만든 악법으로 김 씨를 괴롭히지 말라고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법원은 당장 검찰의 기소를 공소를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남녘 땅에서 10년째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김련희 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지난해 국회에는 찬양 고무죄 조항을 삭제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하고 신체의 자유 역시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최근 집단 폐사가 신고된 문경시의 산란계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는 지난해 12월 상주에서 6년 만에 재발한 뒤 이번이 5번째로 발생 시 군도, 구미, 경주 등에 이어 4곳으로 늘었습니다. 문경시는 해당 농장에 산란개 3만 8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추가로 반경 500m 안 농장 3곳에 19만 마리도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문경 지역 모든 가금 농장은 7일간, 반경 10km 이내 농장은 한 달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경주시 월성 원전 방패장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내 소변 검사를 한 결과 삼중수소가 리터당 평균 2.11베크렐, 최대 16.3베크렐 검출됐습니다. 반면 경주 도심과 울산 북구, 서울시 주민으로 구성된 대조군에서는 삼중수소 농도가 평균 1.75베크렐 검출됐는데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체내 삼중수소 평균치가 대조군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확인돼 정확한 원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원전 인근 주민 48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민간 감시기구는 앞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치료를 거부하며 도주하고 경찰관과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방역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 사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제1리그 사간 도스에서 뛰던 미드필더 안용우를 영입했습니다. 지난 2014년 전남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안용우는 날카로운 왼발킥을 선보이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4시즌 동안 K리그 111경기를 뛰며 13득점, 도움 11개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일본 제2리그 사간 도스에서 활약한 안용우는 이번에 대구 유니폼을 입으며 4년 만에 K리그 무대에 복귀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코로나 방역과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인재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그동안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고 올해는 대구가 인재도시로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며 10+2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